김영석 TV 김영석입니다. 오늘도 삼성 라이온즈 광팬인 김동호 기자를 모셨는데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. 오늘은 삼성 라이온즈에 얼마 전에 복귀한 오승환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, 최근에 오승환 선수가 수술을 받았거든요. 어떤 수술을 받고 또 경과는 지금 어떻습니까? 좀. 네, 23일에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. 당국대 시절부터 신세를 졌던 그 손수촌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요. 재활에서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재활을 봅니다.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면 올해는 복귀가 어렵고, 그죠? 예. 어차피 경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. 이게 이제 72경기 이제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어요. 이게 딱 반 시즌인데요. 8월 6일에 계약을 해서 42경기를 소진했더라고요. 3월 중순부터 30경기 정도 못 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5월까지 출장을 못 할 것 같습니다. 오승환 선수가 삼성하고 계약하고 난 뒤 주말에 라이온즈 파크에 나타나서 근데 팬들의 반응이 상당했거든요. 왜 이렇게 오승환 선수를 좋아합니까, 삼성 팬들은? 오승환 선수가 뛰었을 때가 이 삼성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절이었습니다. 일단 성적 자체도 좋았고요. 한국에서 9시즌 동안 277세이브를 거뒀습니다. 통산 방어율이 1.69였고요. 또 이닝당 출루 허용률, 그 WHIP가 1을 보통 다들 넘겨요.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찾아보니까 오승환은 0.8이었더라고요. 승리 기여도도 36.879, 그러니까 9시즌 통산 승리 기여도가요. 그러니까 사실 이런 성적을 낸 선수는 그동안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오승환 선수가 국내에서만 잘한 게 아니고 일본 프로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 가서도 상당히 대단하려고 했죠. 그렇죠? 예, 일본에 있는 2시즌 동안 다 센트럴리그 구원왕을 했습니다. 그리고 미국에 있는 동안 또 첫 해에 이제 1.92의 방어율을 만들었고요. 2018년에 토론토와 콜로라도에서 뛰면서 2.63의 방어율을 기록했습니다.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앞서 조금 나왔지만 그 당시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이 있었어요. 그 여러 선수들의 이름이 거론되긴 하지만 그때 상황하고 법원 판결 내용이 어땠습니까? 법원 판결은 1,0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어요. 이게 이제 단순 도박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큰 형량이고요. 좀 유명해진 게 이제 김태촌의 범서방파가 광주 성정리파라는 곳에서 도박장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고객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. 경찰이 그거 이제 고객들 싸움을 조사하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얻어 걸린 건데, 이게 이제 그때 네이처 퍼블릭 강원호 대표뿐만 아니라 이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고 했거든요. 그 영향으로 그 당시 한국 시리즈 직전에 이게 보도가 되면서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. 삼성 팬들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. 그런데 그러면서 KBO가 2016년 1월 달에 한 시즌에 50%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장 정지를 미리 내려놨었거든요. 이 징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삼성 팬들은 보십니까? 일단 삼성 팬들은 뭐 징계 자체에 대해서 어떤 글쎄요,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. 이게 왜냐면 좀 이제 징계를 제대로 받은 것 같진 않아서요. 그런데 이제 뭐 얘기를 하자면 이제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이전까지 도박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전례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도핑의 이제 전례를 봤는데 보통 이제 김재환하고 최진행이 이전에 이제 문제를 일으켰었거든요. 근데 김재환의 경우에는 2011년에 10경기 징계를 받았어요. 그 도핑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, 그 도박이란 것을 그 당시에 이제 양혜영 KBO 당시 사무총장이 이걸 발표하면서 도핑과 도박을 이제 동일하게 앞으로 이제 반 시즌 못 뛰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,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겠지만 도핑과 도박을 동일선상에서 봐야 되느냐, 그 형평성에 대해서는 좀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. 오승환 선수가 근데 지금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수술을 받는 기간, 이 기간 동안 징계가 이제 소화가 되잖아요.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좀. 아마 KBO에서도 이게 굉장히 좀 얄미웠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법적으로 이거를 뭐 징계한다고 했을 때 그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텐데, 이거 재활 기간이란 게 굉장히 명시할 수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? 그런 의미에서 이제 KBO도 좀 이제 고민을 했을 테고, 오승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징계를 좀 활용했다고 이제 할 수밖에 없죠. 그거를 뭐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당시에 이제 삼성 구단에서 이 일로 이제 최외홍 삼성스포츠 사장하고 김인 당시 라이온즈 사장이 관련해서 동반 퇴사를 했어요. 그래서 구단 자체는 책임을 졌던 것 같습니다. 제 판단으로는요. 근데 내년에 시즌에 오승환이 복귀한다고 해도 나이가 만 38세가 됩니다. 내년에. 그렇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나이도 그렇고 기량도 과연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?
예.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실제 어떻게 보십니까? 그 점에 대해서는? 37세 파이어볼러라는 그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. 음. 그래서 오승환이 당시 그 이전에 그런 포스를 내뿜을 수 있을지 좀 우려가 있고요. 삼성 팬들이 원하는 거는 오승환이 설령 성적이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너무 주사를 많이 맞았어요. 안 좋은 성적에 대한 주사를 많이 맞아서 크게 뭐 삼성 팬들이 오승환에 대해서 좀 악담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과거에 오승환이 준 승리의 기억들이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요. 근데 오승환 선수는 삼성에 이제 원복했다고 하죠.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예전에 임창용 선수 같은 경우는 예. 그 삼성에서 안 받아줬거든요. 이게 좀 잣대가 다르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? 객관적으로 잣대가 다른 게 맞습니다. 이게 왜냐면은 법정인 판결은 임창용하고 오승환이 같았거든요. 근데 임창용은 방출을 했고 오승환은 이제 다시 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에서 잣대가 다르게 적용이 됐는데 그 잣대를 적용한 그 기간이 달랐었죠.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이랑 구단은 오승환이나 임창용이나 모두 그 잣대를 들이밀고 싶지는 않지 않았을까. 하지만 그 여론을 조금 더 파악을 했을 때, 왜냐하면 스포츠 구단도 여론을 의식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임창용을 방출했을 때는 그 법정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여론을 무마할 필요가 있었고, 지금 오승환의 경우에는 그 잣대를 적용하지 않았는데, 근데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. 이런 것들이. 예, 저는 이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습니다. 개인적으로는. 그래도 아마도 삼성은 팬들은 내년을 좀 기억할 것 같은데 예. 내년 잘할 것 같습니까 삼성이? 당장 잘할 것 같지는 않고요. 예. 근데 이제 제2의 오승환이라고 불렸던 신인들이 꽤 많았어요. 지금 김현우 선수나 지금 또 김승현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이제 구속은 빠른데 어떻게 보면 성적이 안 나오는 이런 투수들이 오승환 선수의 이런 투구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 경험을 보면서 많이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렇게 투수부터 재건을 해서 좀 고포도 이렇게 많이 영입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김동우 기자와 함께 그 오승환 선수의 복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. 김 기자 고맙습니다. 아, 예, 감사드립니다. 예. 네, 오늘 찍은 이거 김 기자 함께 찍은 동영상을 좀 보시고 좀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명수 TV 김명석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